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온 HLB 영상, 그래서 오늘도 반가운 HLB 영상이 될 겁니다. 잘 오르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갈등은 더 커가기만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HLB 주가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제 47,000원 회복하고도 강한 양봉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죠. 이렇게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20일 가격 이동평균선 저항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갭상승과 함께 확실한 양봉 흐름이 나타나면서 12월 목표가 54,000원 복귀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54,000원 가격 수준까지는 6.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5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54,000원이 딱 목표가는 아닙니다. 앞에서 이것든 흐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튀어 올라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처럼 지지력 확보하지 못하고 내려 밀리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월달 FDA 재신청 빌드업 과정이 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기술적 분석 핵심 구간 가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HLB가 올라가다가 내려온다면 어느 가격 수준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HLB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속을 좀 들여다보면 여전히 수급은 부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가 부재한데요. 오늘은 갭상승 이후에 상방 에너지가 유지되면서 기술적인 흐름들, 심리적인 부분들 모두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에 강했던 코스닥 지수,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치고 나갔었잖아요. 어제 월요일은 무료 추천주 종목 나가는 날이죠. SK 하이닉스 무료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팩트 체크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이동을 어제 오후장에 미리 감지했고 반도체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무료 추천주 SK하이닉스 영상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바로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반도체가 오늘 강세, 헬스케어 쪽이 뚜렷하게 약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봇 섹터가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HLB가 오늘도 올랐다? 이거 배경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보면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 보면 유독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죠. 펩트론입니다. 마이너스 7.56%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펩트론 주가가 최근에 급등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급락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HLB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HLB가 급락이 나타난다면 다른 쪽에서 비중 반영해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HLB가 혹시라도 FDA 재신청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서 크게 급락할 때, 예를 들면 앞서서 1차 때, 2차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응했죠? 혹시 HLB가 변수가 생기면 이쪽에서 주가를 방어할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종을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응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알테오진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거나 코롱티슈진 또는 페트론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면 HLB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등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테마성이 짙어서 HLB는 따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코롱 티슈진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코롱 티슈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급등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코롱 티슈진의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수가 뭡니까? 바로 수급이 반도체 쪽 또는 조선, 방산, 원전 또는 로봇 이쪽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날아갈 때 코롱 티슈진은 오히려 반대로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코롱 티슈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HLB는 업종 내에서 이렇게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되려 반대로 방어적인 성향, 또 테마적인 성향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뜨겁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종목인데요.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들 쌍끌이 묶어놓은 ETF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추세 강세 이어지면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주가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차트를 보시면 해외 차트에서 XLV 대표적으로 미국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한데 묶어놓은 ETF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소 좀 정체하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새죠. 아직까지 큰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다소 좀 정체하고 있는 모습들이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HLB는 12월달 FDA 재신청 기대감은 지금 분명히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빌드업 과정이다. 바로 1월 FDA 3차 재신청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돼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밍업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화끈한 종목들에서 매우 잘 맞거든요.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화살표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최근 들어서 비중 확대 대응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HLB 비중 70%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확대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유료 정보들이 좀 포함됐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 항서제약의 바로 CMC 제조공정이죠. 개선 데이터가 12월 중이라도 일부 좀 확인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서 저는 HLB 실적 발표가 11월 중순에 있으니까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3개월치 데이터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비공개되고 있고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진양군 회장의 의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다만 앞에서 우리 피치데이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1월 재신청 가능성을 발언했고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CMC 관련된 개선된 데이터의 내용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급등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갈등이 바로 이걸 겁니다. 네, 이렇게 급등 날아갔을 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 앞에서 대응했던 거하고 똑같죠? 이런 고민들을 투자자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상담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11월 달은 반값 할인 이벤트 지났죠? 이번 12월 달은 3분의 1 가격만 할인 이벤트 적용되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특히 연말 할인 이벤트는요 12월 달이 마지막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HLB에게 변수는 없을까요? 혹시라도 주가 급락할 수 있는 변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CMC 부분은 어떻게든 빠르게 완벽하게 저는 개선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변수가 생긴다면 역시나 중국 항서제약의 바로 이 CMC 부분이라고 보는데 바로 일정상 지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치 개선 데이터는 뚜렷하게 좋아졌는데 6개월치 데이터가 유의미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만큼 좋아진 것보다 여기 6개월치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더 나아지지 않고 그 개선율이 떨어진다면 HLB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집계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월달 재신청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존의 보유자도 그렇고 최근에 신규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1월달 3차 재신청 들어간다는 거 보고 투자하고 계시지 지연될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아주 빠르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HLB가 유독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마성으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54,000원 영역으로 올라서서 안착하는 것 자체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될 수는 있는데요. 12월 달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착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미 앞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서 이 테스트한 부분들이 안착이 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1월 달로 가면서 HLB에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흔들 수 있는 그 조건은요, 그 변수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1월 달 재신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면 주가가 54,000원이고 6만원이고 그냥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47,000원 언더 가격은 일간, 주간, 월간, 연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조적으로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47,000원 가격으로 이렇게 돌파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1월 24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상단 링크 걸어드렸으니까요. 실제로 영상 참고하시고 팩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로 올라타고 있는데요. HLB는 본질적으로 외국인 주도주입니다. 따라서 진짜 추세 상승의 핵심은 바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얼마나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장중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바로 손실 축소, 원금 회복, 수익 전환되는 시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냥 홀딩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반도체도 좀 사고 2차 전지도 좀 사고 로봇도 좀 살 것인지 이렇게 위험 분산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12월 달 연말 마지막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영상 마지막까지 잘 챙겨 듣는 분들 핵심적으로 이 중요한 가격들 이제 체크해 드릴 겁니다. 바로 47,000원 돌파와 함께 잘 오르고 있는 우리 HLB 매도 신호까지 비중은 잘 유지하면 되겠죠. 그런데 앞서서 반등이 어디서 진행됐죠? 60일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근접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과거에 교육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5선 타고 가는 종목들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절대 이렇게 급등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12평, 22평까지 조정 잘 안 나와요. 계속 치고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한 종목이 12평 타고 가는 거, 그 다음이 바로 22평입니다. 그런데 22평 마저도 무너졌다? 그러면 뭐죠?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이 부분도 앞에서 교육 한 번씩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52평, 12평, 22평, 62평 다 말씀드렸죠? 지금 62평에서 돌아섰잖아요. HLB가 54,000원 돌파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박스권 상단 영역으로 오게 되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박스권이라고 놓고 보면 얘는 지금 여기서 저항 걸렸고 여기서 지지력을 보였고 다시 박스권 상단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HLB는 이 박스권 상단 영역, 그러니까 54,000원 이상 구간에서 우리는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고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엑시트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12월 이제 2일입니다. 2일. 12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HLB가 1월 달에 그래 우리 3차 재신청 들어갈게 라고 하는데 새해 시작부터 바로 신청할까요?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자, 그렇다면 12월 달 이제 시작이고 그러면 12월 한 달 남았고 1월 한 중순 이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1월 중순이라고 보면 대략 한 달 반 이상이 남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HLB 주가가 한 달 반 이상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갔다 조정 좀 나왔다 또 올라갔다 조정 나왔다가 흔들거릴까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HLB만 수급이 들어갈 것이냐, 그럼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놀고 있을 것이냐,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또는 2차 전지 종목들도 안 움직일 것이냐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수급 순환매를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정회원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의견 드리니까 걱정할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신호와 기준에 따라서만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HLB 최근에 신규 매수 진입하셨던 분들 여기서 사고팔고 한번 했고 또 다시 신규 진입하셔서 비중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HLB를 또 다시 매수 기회들이 밑으로 가격 조직 나올 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HLB 비중이 너무 많다, 나는 HLB에 몰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서 분산 투자를 좀 잘 하시면 HLB가 잘 오를 때는 HLB 덕을 볼 수 있겠고 HLB가 안 오를 때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업종에서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아직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꼬꾸라져서 무너질 것 같으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서 업종별로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 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추세 강세장으로 이어질지 말지 중년 시기에 놓인 것이지 시장이 아직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와, 정말 저렇게 비싼 주식을 어떻게 사? SK하이닉스를 사라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 매수 못 하시는 분들, 또 30% 이상 수익률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내 스스로 시술하고 고치지 않잖아요. 병원도 가고 약도 타먹듯이 내 계좌가 병들었다면 이번 기회에 보유 종목들도 정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2026년도를 대비해서 주도주 매매를 위해서 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는요. 이미 내년 주도주 코오롱 티슈진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수익률이 두 번 사고 팔고 매매하면서 55%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주도주라고 밝힌 한 종목 더 있는데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공개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HLB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핵심 주도주 위주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